자, 그러면 오늘 또 기관들의 ETF 자금 유입 유출량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관들의 자금 유입을 보시면 제가 3일 연속을 해서 기관들의 유출세가 10일 연속 되던 게 급격하게 유출세가 보였다라는 점,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난주에 무려 10,000개의 비트코인이 기관 ETF 자금에서 유출이 가속화되면서 시장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기관이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ETF가 가지고 있는 보유량이 비트코인 발행량이 무려 5%나 되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유입하고 유출하는 데 있어서 비트코인이 가격이 반등하고 또 조정을 맞는 굉장히 중요한 변동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좀 좋은 소식이 있었죠. 6월 3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탈 흐름이 다시 또 회복세를 맞기도 했습니다. 약간 적은 국면이긴 하지만 잠시 후에 제가 이제 몇 개가 비트코인이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 유출세가 지금 다시 회복세로 돌아오면서 지금 자금이 다시 회복세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렇게 비트코인이 강세다 불장이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늘 말하지만 지금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는 회복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도 어제 긴 유출세가 다시 회복이 됐다라는 점에서 지금 시장의 심리 역시 회복세로 돌아섰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기관들의 세부 데이터를 한번 지금 살펴보시면 표를 보면 지금 각 기관별로 하루에 비트코인이 몇 개가 들어오고 몇 개가 나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넷플로우를 그래도 한번 좀 지켜보는 편인데 지금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유출세를 끝내고 다시 또 한번 유입으로 전환됐다라는 점, 그리고 피델리티 같은 경우에는 밑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 6일 연속 유출세를 가속화시키다가 다시 또 유입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레이스케일은 어제 한 템포 쉬어가는 분위기였죠.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총 3,540개의 비트코인이 다시 돌아왔다라는 점. 그래도 무려 그동안 10,000개의 비트코인이 나갔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 더 기관들의 자금이 들어와야 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업비트를 통해서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등락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거 등락률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리자면 여기 거래소에 전일 대비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여기 부분을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요. 그날 등락률이 가장 낮은 종목, 가장 많이 빠지는 종목, 그리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시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이렇게 또 한번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 거래 대금 보시면 그날 거래 대금이 어떤 코인이 가장 많이 몰리고 있는지, 그리고 한번 더 눌러 주시면 가장 거래 대금이 없는, 지금 변동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반짝반짝하지 않죠. 그리고 한번 더 누르면 이게 거래 대금이 반짝반짝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뭐 스캘핑이나 단타 하시는 분들은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는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 대금을 보고 많이 매수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지금 전일 대비를 이렇게 한번 눌러 주시면 이게 좀 포켓 네트워크 큰일이네요. 이게 정말 얼마 상장되지 않은 코인이거든요. 그리고 크레딧도 마찬가지고 원래 커넥트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게 주봉 기준인데 지금 굉장히 역사가 짧죠. 역사라고도 말하기 민망할 정도로 지금 이건 한 6주 7주 되는 것 같고 이것도 이거는 그래도 한 2년 된 코인이고요. 어드벤처 골드도 얼마 안 된 코인. 샤인도 얼마 안 된 코인 위주로 지금 상위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스몰 캡 중에 스몰 캡 위주의 코인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그날그날의 등락률에 상위단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는 알트코인 불장과 비트코인 강세 불장 같은 경우에는 대장부터 빨리빨리 따라와 줘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가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더리움이나 XRP나 뭐 솔라나 에이다 이런 얘들이 빨리빨리 훅훅 치고 올라와 줘야지 대장 가고 뭐 부대장 가고 뭐 상사 1 병, 2 등병 요런 순서대로 가 주는 게 우리 암호화폐 시장이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스몰캡 위주의 종목들이 먼저 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모양새는 아니다. 우리가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상위단 종목들부터 빨리빨리 나가 줘야 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어제 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드렸어요. 설문조사를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하는 미국인들이 5명 중에 4명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그 이유를 제가 어제 간단히 설명을 해 드렸지만, 지금 X세대에서는 금이 더 우위에 있지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나 거래나 이동이나 인터넷만 있으면 언제든 빠르다는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비트코인이 신세대에서 강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좀 더 이걸 수치화를 시켜 보자면요. 지금 미국인들 중에 3,700만 명이 골드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이 비트코인을 보유한 수인데 무려 5천만 명. 딱 수치화로 단순화시키더라도 지금 금보다 비트코인이 1,300만 명이 더 많이 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투기성 자산이 강했잖아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는 좀 장기 저축의 개념, 그러니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더욱더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제가 작년만 하더라도 어디 가서 사실 코인 한다라는 이야기를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코인을 한 지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대선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암호화폐 시장도 붐이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코인 시장이 더 이상 투기성 자산이 아니라 좀 오래 볼 수 있는, 롱런할 수 있는 자산이다라는 개념이 조금 더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런 패러다임의 교체가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금과 관련해서 차트를 하나 들고 왔어요. 보시면 오늘의 주제가 금꺾비상입니다. 금이 꺾이면 비트코인이 상승한다라는 거죠. 사실 금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의 대표 자산입니다. 우리가 사실 뭐 전쟁 리스크나 지정학적 리스크나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유입되면서 뭐 금이 신고가를 돌파했다, 이런 기사가 작년부터 계속 쏟아져 나오기도 했었죠. 지금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부분이 금 차트고요. 그리고 이렇게 검은색 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2016년도부터 긴 사이클의 차트를 한번 들고 왔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16년도부터 17년도 사이에 금이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이때도 금이 정말 비쌌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도 지금과 비교를 해보자면 뭐 3분의 1 수준이라고 보셨으면 되죠. 그리고 나서 금이 대폭 수축하는 경향을 보이자마자 다시 비트코인이 급격한 상승을 이뤄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17년도에 불장 사이클을 만들어냅니다. 비트코인 불장 사이클이 이때 봉이 하나였죠. 그리고 나서 20년도에서 21년도 사이 다시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구간을 했을 때 금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때도 금이 와, 이제 더 오를 데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때 다시 수축 국면을 보이고 나서 비트코인이 강한 상승을 받게 됩니다. 이때가 우리가 알고 있는 21년도 불장이죠. 비트코인이 쌍봉을 이뤄냈던 불장인데, 이번에도 과연 그 쌍봉 불장을 이뤄낼지가 관건이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이 다시 또 하락 국면에 접어들고 하락 횡보장을 이뤄주고, 그리고 최근에 금이 어떻게 됐죠?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이제 금이 한 돈에 54만 원까지 내려간 상태죠. 금이 최고점을 찍고 다시 수축하고 있는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데, 자, 전문가들은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금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다시 위축이 된다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반등할 경향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국면에서 금에 대한 차트도 이제 관련해서 보셔야 한다라는 거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금과 비트코인 S&P 500 수익률을 비교한 그래프를 들고 왔습니다. 자, 맨 위쪽이 비트코인이고요. 그리고 파란색이 S&P 500이라는 거, 그리고 맨 아래쪽이 우리가 알고 있는 노란 금입니다. 자, 나스닥과 S&P 500 그래프는 비슷하니까 좀 미증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 비트코인이 당연히 우세한 수준으로 지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그려내고 있다라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변동성이 그만큼 굉장히 크기도 하지만, 사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률이 있어서는 그 어떤 자산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하는 게, 최근에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M2 서플라이가 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절 때 그 양적 완화하고 긴축 정책 펼치고 현금의 유동성을 그렇게 풀어낼 때 보다도 지금 다시 또 한번 신고가를 돌파한 상태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시점에서 현금 가치 하락에 대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해볼 만한 분기점에 서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더
이야기가 다르겠죠. 사실 저희가 살면서 뭔가 현금 가치의 하락에 대한 생각을 해 보면서 살진 않잖아요. 하지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칭 자산 역할로 계속해서 뭐 채권이라든지 국채라든지 뭐 이런 달러라든지 사 들이고 있는 건데, 최근에 달러를 중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놓고 있는 추세고, 달러의 약세에 대해서 이런 해칭 수단으로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 자산을 찾아줘야 하는데, 그런 대체 자산의 역할로서 최근에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으로 굉장히 많이 놓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도 그런 기점에 보셨을 때 이런 수익률을 보시고 과연 나는 내 자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그런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전략을 한번 세워 보시면 좋겠습니다.